정부가 이달부터 조선업 지원책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장에서는 지원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 소환 과정에서 청구 기준일에 대한 법 해석이 엇갈려 서명의 유무효 판정에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119 구급차에 구급대원 3명이 탑승할 경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산 문제로 확대는 미진한 실정입니다. 창원시 시내버스 업체인 마창역에게 임금 협상 결렬로 버스기사들이 파업에 들어가 일부 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정부가 조선업 지원 대책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면서 4대 보험에 대해 체납 처분 등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지 않으면서 체납된 사업장에 대한 압류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건강관리보험공단 앞에서 조선소 사내협력사 근로자들이 항의에 나섰습니다. 회사가 4대 보험료를 체납해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에서 받을 대금에 압류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160여 명의 이번 달 월급 4억여 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조선업 지원 조치가 지난 1일 시행됐는데 압류는 시행 나흘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9월 27일 날에 압류를 걸었답니다. 자기들이 3일만 더 늦춰줘도 솔직히 우리 임금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 유예가 됐으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 측은 앞서 수개월 체납이 있어 원칙대로 조치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해당 업체는 폐업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그런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통보를 몇 번 하죠. 이제는 올 들어갈 때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제 이미 다 우리가 예고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내협력사는 건보공단으로부터 압류는 피했지만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건보공단이 지난 6일 금융권에 체납을 통보한 겁니다. 이 때문에 보험료보다 더 큰 돈인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그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뭐 신용불량 올려놨으면 그거 끝나본 거지. 그 압류 회전 하나만 은행에서 들어올 건데 이제. 정부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침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수혜를 받지 못한 채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 소환 과정에서 무효표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구인 측의 주민 소환 청구 기준일에 대한 법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기준일에 따라 서명의 유무효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한 것은 지난해 7월 23일입니다. 운동본부 측은 다음 날부터 법적 기간인 120일 동안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 35만 4천여 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선관위의 무효표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청구서 대표자 교부서 배부 시점인 지난해 7월 23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인 2014년 12월 31일 인구수와 주민등록상 거주자에 한해서 유효 서명자로 산정했습니다. 주민소환법 제7조 1항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해당하는 자의 서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를 적용한 겁니다. 하지만 이 조항에 대해 증명서 교부일이 아니라 실제로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준일이 2014년 12월일 경우는 2015년 이후에 경남에 전입한 서명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주민소환 청구 기준일이 투표 유무를 결정할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경기도 포천에서도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효 서명 기준일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경남 선관위도 이 유권 해석을 기다리고 있어서 홍 지사의 주민 소환 투표 여부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무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월 만기 출소한 서장원 경기도 포천시장.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며 시장직 사퇴를 하지 않자 시민단체는 서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포천시와 포천 시민을 위해서는 사퇴를 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국민의 자세가 아닌가. 그러나 현재 주민 소환 투표는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명부 2만 3천여 명 가운데 4,200여 명이 무효로 판정됐기 때문입니다.
최소 투표 요건인 포천시 전체 유권자의 15%, 19,755명에서 불과 300여 명이 모자랍니다. 문제가 된 것은 무효 서명의 기준일. 포천시 선관위가 청구권자의 주민등록 기준을 지난 2014년 12월 말까지로 하고 그 뒤 전입과 전출한 2천여 명의 서명을 무효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운동본부 측은 반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효 서명 범위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주민소환 활동을 15년 12월부터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전년도 말 기준으로 잡는데 14년 12월 31일이거든요. 현재 경남선관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포천 관련 유권 해석을 기다리며 위원회 회의도 연기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무효 서명 기준일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홍준표 경남지사의 주민소환 투표 여부에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구급대로 옮겨진 심장마비 환자가 살아난 비율 5%가 안 될 정도로 생각보다 낮은데요. 생존율을 높이려면 최소 3명의 구급대원이 함께 움직여야 하지만 경남 지역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준원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구급차에 태워집니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 구급대원 한 명은 환자의 가슴을 누르고 옆에 있는 다른 한 명은 제세동기를 이용해 전기 충격을 줍니다. 심장마비를 일으킨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겁니다. 심폐소생술은 병원까지 가는 내내 계속되면서 이 환자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심폐소생술을 하려면 구급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최소 3명이 필요합니다. 흉부 압박을 하고 그리고 기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정맥류 확보도 하고 의료주도도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 3명이서 이제 출동을 하게 됨으로써 이게 좀 더 많이 수월해져 가지고 실제로 창원 소방본부가 전체 구급차 24대 가운데 2대를 3인 탑승 구급차로 운영한 결과 심장마비 환자 생존율이 5.9%에서 17.4%로 무려 3배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경남 전체에서 3인 탑승 구급차는 창원 지역 2대가 전부입니다. 이렇다 보니 인근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등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경남의 구급대원 3인 탑승률은 크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여태까지는 2인 3교대를 시행을 해서왔고 3인 탑승률은 제로였다는 건 분명하고요. 충원을 하게 되면 또 뭐 급여도 지불해야 되니까는 또 임금비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경남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60여 명을 순차적으로 현장에 배치해 3인 구급차 운영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시 시내버스 업체인 마창여객 버스 기사들이 사측과 임금 협상 결렬로 어제부터 버스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마창여객 집회 소속 버스기사 노조원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시내버스 77대 중 37대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파업으로 마창여객 버스가 투입되는 16개 노선에서 배차 간격이 2, 3분가량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와 함께 추진됐던 서울 속초간 동서고속철도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남부 내륙철도는 정부 이번 발표에서 제외돼 오는 10월로 통과 여부 결정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경상남도는 남부 내륙철도는 국가 재정사업 추진이 원칙이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역량을 쏟겠다는 입장입니다. 경남적 기업들의 여름 휴가 일수는 4일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경영자총협회가 15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계 휴가 계획을 조사한 결과 평균 휴가 일수는 3.74일, 지급되는 휴가비도 지난해와 비슷한 53만 3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휴가비를 지급하는 기업은 73.2%로 지난해보다 8.9% 줄었습니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쓴 혐의로 2명을 구속하는 등 8명을 입건했습니다. 김모 씨 등 4명은 김 가공공장을 설립한다면서 자기 부담금을 투입한 것처럼 꾸미거나 허위로 건설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6억 원을 가로채고 또 보조금 편취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강모 씨 등 4명은 마 가공공장을 세운다면서 자기 부담금을 투입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 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19 구급대가 무인 항공기 드론을 이용해 길을 잃은 70대 등산객을 구조했습니다. 창녕 소방서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창녕 화왕산에서 길을 잃었다고 신고한 73살 박모 씨를 드론을 띄워 위치를 파악해 구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